권영철의 Y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예, 오늘 Y뉴스에서는 변호사들 얘기, 총선 후보에 대거 몰려드는 변호사들 얘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 중인데 예. 예비 후보 중에서 전문 직업군 중에는 변호사들이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왜 20대 총선 출마에 대거 몰려드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대거 몰려드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몰려듭니까? 아직 최종 숫자는 아닌데요. 어제 저녁까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예비 후보자가 752명인데 예. 이중 그 법조인 출신 변호사가 87명으로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61명, 의사나 약사가 20명이니까 예. 얼마나 많은지는 이해가 할 겁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예비 후보 등록했던 변호사 수하고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 19대 예비 후보자가 146명이었거든요, 변호사가. 그보다 적은데 왜 그 적으냐 하면은 아직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각 당의 공천 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영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 예상자는 더 많다. 중견 법조인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국회의원 출마향이 있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가 출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한다고. 최대가 될 거라는 법조계의 예상.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변호사들이 왜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에 이렇게 대거 출마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 중인 변호사들 여러 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대략 한 6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6가지나.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변호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넘쳐난다. 2015년 10월 말 현재 등록된 변호사가 2만 133명이거든요. 예. 2008년에 변호사 1만 명이 됐는데 2만 명이 될 때까지 7년 걸렸습니다. 7년 만에 2배가 넘었어요. 10,000명까지 102년이 걸렸는데 엄청난 차이인 걸 알겠죠. 10,000명 되는데 102년이 걸렸는데. 예. 야. 7년 만에 2만 명이 넘었었고 그래. 2050년까지 7만 명이 넘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변호사가 많아지는 이유는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예. 전체 법률 시장 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미래가 밝지 않다. 네. 정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 두 번째는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법률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이긴 한데 소송에서 절반은 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이기고 절반이 패소하고 뭐 당연한 거죠. 그 패소가 잘못된 법률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성식 변호사가 잘못된 법에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변호사다. 그래서 국회로 가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 이런 변호사가 많다. 그러니까 법을 오히려 잘 알다 보니까 네. 잘못된 법도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예. 내가 정치권에 가서 그 법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하. 대한변협 대변인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일리지 문제로 8년을 싸워서 겨우 이겼는데 예. 나중에 법을 바꿔버리더라. 너무 황당하고 좌절감을 느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법률 전문성 얘기인데 어느 나라에서나 법률가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법률가들이 정계에 많아요?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44명의 대통령 중 25명이 법률가 출신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상하 양원 중에 역대로 따지면은 한 43% 정도가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강경필 전 의정부 지검장은 예. 실무형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결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실제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뭐 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선거에 계속 매달리더라. 그래서 정책이나 입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정책과 입법 중심의 실무형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변호사들이 총선에 몰리는 이유 네 번째는 뭐죠? 정치를 쉽게 결심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행동을 빨리 결심을 바로 실현할 수 있다. 국회법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이제 겸직 금지가 명문화됐습니다. 이건 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교수하던 분들이 예. 예전에는 교수직을 가진 채 휴직을 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19대까지는 휴직이 가능했는데 예. 20대 총선부터는 국회의원 당선되는 순간 교수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호사들은 물론 뭐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사직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예. 개인 변호사거나 소규모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출마도 자유롭고 혹시 낙선하더라도 다시 개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의원 4년하고 그만두더라도 다시 돌아갈 때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개업하면 되니까.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대표는 변호사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하는 이유는 다른 직역에 비해서 쉽게 정치 입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변호사들을 전문가라는 이유로 영입하는 경우도 많고 공천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죠. 전관 변호사들이 약발이 떨어진 뒤에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전관 변호사를 하다 보면 한 2, 3년 동안은 의뢰인들이 많아서 아하,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검사나 판사 하다가 변호사 네. 개업한 분들. 네. 떠나고 나면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좀 정치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하하. 또 한 가지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승진해서 탈락해서 예, 예.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 뭐 가령 검사장 뭐 또는 뭐 법원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진출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수 있겠네요. 네. 6번째가 마지막인가요? 6번째는 법조인들이 다른 직역보다 권력 의지 또는 권력 지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권력욕 강한 사람들이 많다. 뭐 쉽게 이거는 얘기하면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한 중견 변호사는 예. 법조인들이 다른 직역보다 권력 지향이 강하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요. 금태섭 변호사도 법률가들이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고요. 그래요. 좀 추가를 하자면은 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으로 나가서 로스쿨 변호사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정치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MB 정부 시절 검찰 수뇌부의 정치 검찰화를 비판하면서 사직했던 검사 출신의 백희련 변호사는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내부적 개혁은 힘들다고 보았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정치를 통해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금태섭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결심했었다. 예, 그런 이런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 네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인의 정계 진출. 오늘 그 이유를 분석해 줬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